4월달 시행한 고3 전국 여러평가 수학 영역 공통문항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다음 식의 값은 27은 3의 세제곱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수 법칙에서 바로 이렇게 분배를 할까요? 그러면 곱하기 3분의 2 그리고 곱하기 루트 8은 2의 2분의 3 거듭제곱 그리고 지수 분배 법칙 하니까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2분의 3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3의 제곱 9가 되고요. 이렇게 약분하니까 2가 되어서 18이 되겠죠. 4번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F'의 값을 구하라. 도함수 구하면 3x 제곱 더하기 7이므로 F'의 값은 3 더하기 7 해서 12 정답이 되겠죠. 5번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여기 분자에 있는 요 무리식에 루트 2x 빼기 5 플러스 1을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 x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2x 마이너스 5 더하기 1 되고요. 분자는 루트 제곱하니까 2x 마이너스 5 빼기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2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약분하고 분모의 x자리에 3을 대입하니까 여기가 1이고 1 더하기 1 해서 여기 2로 약분하니까 결국 1에 수렴하죠. 선택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등비 수열 A의 공비를 R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초항 A1이 있고 A1에다가 R을 곱한 값이 A2인데 이게 1이 되었다는 말은 R이 0이 아니었다는 거지. 0이 아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A5와 A3의 관계식에서 A5는 2 곱하기 A3이라는 것은 A2에다가 R을 곱한 거지. 근데 A2가 1이므로 그냥 R이 되고 R 제곱이 되겠지. 다시 한 번 더 A5하고 A2는 A2 곱하기 R의 세제곱 관계 A2가 1이므로 이렇게 쓸 수 있지. 따라서 요 등식에서 양면 R 제곱으로 나눠 버리면 따라서 R의 값이 2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6의 값은 A2에다가 R 4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A2가 1이고요. R이 2가 되므로 2의 4제곱 16이 정답이 되겠다. 선택지 5번 되겠죠. 다음 5번 문제 봅시다. 로그 부등식이고요. 먼저 좌변의 여기 진수 x가 양수다. 그리고 우변의 요 진수가 양수다 해서 만족시켜야 할 x의 범위는 x가 6보다 크다를 일단 진수 조건으로서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된다. 이거지. 나중에 구한 해집합과 교집합을 시켜줘야겠죠. 그 다음 우변의 이 부분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로그 2의 밑이 2고 진수끼리 로그의 합이므로 진수끼리 곱이죠. 따라서 x-6이 될 거고요. 작거나 같다. 그리고 우변에 남은 4는 밑을 2로 하는 로그로 따지면 2의 4제곱 16이 되고 좌우변 밑이 2, 즉 1보다 큰 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수끼리 부등호 방향 그대로 부등식을 세우면 되겠죠. 따라서 좌변을 전개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우변에 16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6이 0 이하이다. 이렇게 세우면 될 것이다. 좌변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 이상 8 이하가 나오는데 이 부분과 아까 진수 조건 이 부분을 교집합을 시켜주면 최종적인 x의 범위는 6보다 크고 8 이하가 되겠죠. 따라서 모든 정수 x는 7 또는 8이 나오므로 합해주니까 15가 되겠죠. 선택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구해야 할 식값부터 먼저 봅시다. 2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면 2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다음 요렇게 곱하니까 더하기 2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이 부분 2로 묶어내니까 이 부분이 1이 되어서 그냥 2가 되겠지. 다음 전개함에 있어서 요렇게 곱하니까 4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요렇게 곱하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돼서 합해주니까 5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따라서 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대입해주면 되겠다. 주어진 요 등식 양면 제곱하면 우변은 4분의 1이 되고요. 좌변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고요.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따라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1을 넘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식에 대입하면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 따라서 8분의 16 빼기 15 해서 8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선택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F3이 2고요. F'3이 1인 다항함수 fx하고요.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 다항함수 gx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극한이 포함된 등식을 만족시킬 때 g1의 값을 구하라. gx를 완성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분모, 일단 fx 극한이 분모가 제로로 가니까 분자도 제로로 가야 되고, 자, fx 빼기 gx 전체가 이제 다항함수니까 연속. 따라서 극한값은 함수값. 따라서 분모의 3으로의 극한값은 F3 빼기 G3이 되고요. 자, 그 값이 미정계수법에 의해서 0이 돼야겠지. 근데 이제 여기 F3이 2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G3의 값은 2가 되겠지. 다음, 자, 우리가 저 분자에 fx 빼기 gx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두면 hx는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가 되겠지. 따라서 자, 여기 보니까 위에 있는 F3-G3이라는 것은 H3이 되고요. 자, 그 값이 0이므로, 자, 좌변은 어떻게 돼? HX 빼기 H3이고, 거기 X-3의 리미트 X3으로 보내는 거잖아. 즉, H'X를 의미한단 말이야. 즉, F'X 빼기 G'X. 죄송합니다. 3에서의 도함수죠. 자, 여기서 요 값을 의미한다. F'3 마이너스 G'3을 의미하죠. 자, 그 값이 얼마라고요? 여기 우변에 1이라고 했죠. 따라서 요 식에서 F'3이 여기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G'3의 값은 0. 자, 요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GX를 완성할 수 있겠다. 따라서 GX를 2차항계수 1, X제곱 더하기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X 더하기 B로 잡을 수 있고요. 자, 도함수부터 구하면, 자, 2X 플러스 A. 따라서 G'3이 0이므로 X자를 3을 대입하면 6 더하기 A가 0이 되겠지.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자, 여기다가 A 자리에, 자, 마이너스 6을 대입하고요. G3이 2가 되므로 3을 대입하면 9 빼기 18 더하기 B가 2가 되지. 자, 따라서 B의 값은 11 되겠네. 따라서 여기다가 11 대입하고요. 따라서 G1의 값은 1 빼기 6 더하기 11 해서 6이 정답이 되겠죠. 선택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공비. 자, 등비수열 AN인데 공비가 루트 3이고요. 다음 등비수열 BN이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공비가. 자, 그때 초항은 같고요. 자, 두 번째 등식에서 여기 좌변을 시그마 하나로 묶을 수 있죠. 시그마 n 이퀄 1에서 8까지 an 더하기 bn. 자, 그 값이 160이래요. 자, 이 문제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자, an을 먼저 한번 나열해 봅시다. an은 a1, 그다음에 a1r, 자, a1r 제곱, a1r 4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다음 bn 수열은, 자, 초항이 a1과 같고요. a1. 그다음에 공비가, 자, 여기를 r이라고 그냥 잡을게요. 루트 3을.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은 마이너스 r이라고 잡을 수 있겠죠. 됐지?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자, a1의 마이너스 r이므로 이렇게 되겠지. 세 번째 항은 a1의 마이너스 r의 제곱이므로 r 제곱과 같고요. 네 번째, 맞죠? 여기 세제곱이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A1의 마이너스 R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AN 수열과 BN 수열의 특징은 홀수 번째 항에 있는 항은 모두 같고요. 짝수 번째 있는 항은 절대값 같고 부호가 반대지. 자, 따라서 요 부분 시그마 n 이퀄 8까지 AN, BN은 어때요? 짝수 번째 항의 합은 모두 절대값 같고 부호 반대이므로 제로가 되고요. 짝수 번째 있는 항 AN 수열 보면 홀수 번째 항 A1, 자, A3, 자, A5, A7만 남고요. 자, 그리고 어때요? 자, BN 수열도 홀수 번째 항은 AN 수열과 같죠. 따라서 합에다가, 자, 2배를 한 게, 자, 요 부분 좌변이 결과가 될 거고, 자, 그 값이 160이 되겠죠. 따라서 2로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 80이 될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일정한 곱 R 제곱이 되잖아.
R제곱 등비수열. 그러니까 R제곱이 얼마였다? 루트 3의 제곱이므로 3이 되겠지. 따라서 좌변을 등비수열의 합공식 R-1분의 R의 항수 4개 마이너스 1 총합은 A1. 자,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자, 그 값이 80이에요. 그치? 그래서 여기 분모 2가 있으니까 자, 양변 2를 곱하고요. 다음 자, 이 부분이 80이라서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따라서 초항이 2가 됨을 알 수가 있다. 그치? 자, 그때 구할게. A3과 자, B3의 합을 구해달랍니다. 자, 세 번째 항이 저 여기 있지. 그치? 세 번째 항이니까 A3이나 B3이나 같죠. 따라서 A1에다가 R제곱,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A1. 자, 요게 A3이자 B3이잖아. 그치? 그래서 A1 자리에 2를 대입하니까 이게 6이 되더란 말이야. 따라서 A3 더하기 자, B3의 합은 1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자, 여기 봅시다. 두 지수함수 교점이 A고요. 자,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A 거듭제곱에 Y축과의 교점이 B. 그리고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자, 그리고 결정적인 거. 선분 OB는 선분 OH의 3배와 같다. 자, 그 말은 선분 BH의 중점을 잡고요. 자, 요 M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BM의 길이하고 MH의 길이하고 OH의 길이가 같다라는 정보를 자, 요 두 선분 간의 관계식에서 알 수가 있죠. 다음에 점 B의 Y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자, 요 값 자체 Y 값을 X 값을 자 0으로 두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Y 값이 2의 A 거듭제곱. 여기에 Y 좌표가 2의 A 거듭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OH의 길이가 OB의 3분의 1이므로 점 H의 Y 좌표는 2의 A 거듭제곱을 3으로 나눠주면 될 것이다. 그래서 요 값은 점 A, 교점 A의 Y 좌표가 되겠지. 그래서 교점 A는 자, 요 두 곡선의 Y 값끼리 같다라고 두면 2의 X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와 같다. 자, 이렇게 둘 수 있고요. 자, 따라서 근데 요 값은 두 곡선의 Y 값이 같다는 거잖아. 요 값은 자체는 뭐다? 점 A의 Y 좌표거든. 따라서 이꼴 3분의 2의 A 거듭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됐지? 따라서 먼저 자, 이 값 이꼴 자, 이 값. 자, 요 두 등식으로 잡아 볼게요. 자, 그러면 2의 A 거듭제곱 나누기 3은 자, 요 값을 다시 쓰면 2의 A 거듭제곱 나누기 2의 X 거듭제곱이거든. 따라서 2의 X 거듭제곱은 3이 되겠지. 됐지? 따라서 요 등식을 만족하는 X좌표가 바로 점 A의 X좌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Y좌표를 요 값과 같다라고 두기 위해서 자, 이 값 이꼴 자, 이 값으로 둔 상태에서 2의 X 거듭제곱 자리에 3을 대입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3분의 2의 A 거듭제곱은 3 빼기 1 해서 2가 되겠지. 따라서 2의 A 거듭제곱이 6이 되고 A 값은 로그 2의 6이 되겠죠. 따라서 로그 2의 6 선택지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속도 함수가 줘졌고요. 자, A는 2보다 크대요. 이렇게 있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 자 VT 그리고 자 여기 요렇게 가서 T축 여기가 원점. 자, 그리고 T절편이 여기 2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A가 있죠. 그리고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치고 올라가는 VT 개형이 될 것이다. 점 P의 T = 0에서의 위치는 0이다. 자,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데, 원점에서 움직인단 말이야. 자, 여기서 처음에 움직였대요. 그렇게 해서 요 면적, T = 0에서, 자, T = 0일 때 원점에 있다가, 여기가 VT가 T축 위에 존재하잖아. 그리고 요 면적만큼, T = 0에서 여기까지 요 면적만큼 이제 오른쪽 양의 방향으로 갔겠지. 그래서 이만큼 왔다고 쳐. 이때가 T = 2일 때란 말이야. 그지? 2일 때 이제 부호가 T축 아래에 내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겠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를 계속 읽어보면 T가 양수 범위에서 출발하자마자 P의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은 한 번뿐이다 라는 말은 자, 이 T = 2에서 A까지 반대편으로 움직이는데 만약에 이 정도까지 갔다가 여기가 T = A였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A를 벗어나는 순간 T축 위에 VT가 존재하니까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거든. 자, 이렇게 계속해서 간다면
t 이꼴 수직선상에서 원점을 몇 번 지나? 여기 한 번, 두 번 지나거든. 그래서 한 번뿐이다 조건에 모순된단 말이야. 따라서 t 이꼴 a 시점은 언제가 돼야 되냐면 딱 여기 원점에 왔을 때 이때가 t 이꼴 a가 돼야 될 것이다. 자, 그리고 a를 벗어나서는 다시 반대 방향, 양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동점 P는 됐지. 자,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t 이꼴 0에서 t 이꼴 2까지 요 움직인 거리하고요. t 이꼴 2에서 t 이꼴 a까지 움직인 요 거리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파악해야겠죠. 자, 그게 요 VT 그래프 상에서는 t 이꼴 0에서 2까지 요 부분의 면적과 t 이꼴 2에서 a까지 요 부분의 면적이 서로 같다 조건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자, 인티그랄 0에서 a까지 자, vt dt t 이꼴 0이다. 자, 요런 정적분 포함된 등식을 활용해서 vt식에서의 a 값 구하고 그리고 t 자리에 8을 대입해서 v8을 구하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vt가 2차 포물선이거든.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우리가 이런 거 있거든. 2차 곡선이 이렇게 포물선이 있을 때 x축의 수평인 직선을 긋고요. 자, 그리고 자, 요 부분의 면적과 같게 하려면 자, 보세요. 자, 요 거리가 만약에 d였다면 자, 2d였다고 할까요? 자, 이 점에서 자, 알파에서 베타까지 요 면적과 같도록 베타부터 여기 감마였다면 감마 마이너스 베타 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거리에 2분의 1만 되면 된다. 여기 거리가 t가 되면 된다. 여기 거리가 t만 되더라도 요 면적이 서로 같다는 거죠. 요 면적 a하고 요 면적 b일 때 a하고 b가 같도록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은 뭐다? 자, 요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t면 된다. 즉 b가 거리 b가 2대 1이면 요 부분과 a와 b가 넓이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거든. 자, 따라서 자, 요 부분이 지금 거리가 2가 되고요. 그러면 자, 요 거리는 요게 1대 2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가 얼마 돼야 돼? 4가 되어야겠죠. 그치? 따라서 A라는 좌표, 요 값은 2라는 좌표에서 오른쪽으로 4만큼 가면 되니까 A 값이 6이 결정되어 버리잖아. 따라서 우리 VT식에서 A 자리에 6을 대입하고요. V8을 계산하면 3 곱하기 8 빼기 2, 6 곱하기 8 빼기 6, 2가 되겠지. 따라서 3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선택지 2번 되겠죠. 자, 다음,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수 K에 대하여, 자, 자연수 K예요. 자, X 범위가, 자, 0부터 해서 2파이 미만까지 X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삼각함수가 주어졌죠. 즉, y 이꼴 sin kx하고 y 이꼴 3분의 1의 서로 다른 교점이 근이 될 텐데, 그 실근의 개수가 8개래요. 여전히 똑같은 요 범위에서 x에 대한 방정식 그대로 요 해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해달랍니다. 먼저 k값 구해야 될 거잖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y 이꼴 sin kx라는 삼각함수를 생각함에 있어서 자연수 k에 대해서 원래 사인의 기본 주기 2파이에다가 k가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지. 자, 요게 일단 주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수평축 x축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y축, 여기 x축 이렇게 그리고요. 자, 여기 원점. 자, 그리고 sin kx. 그래서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리고 또 요렇게 계속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좀 여러 개. 자, 요렇게 그릴게요. 자, 그럼 요 좌표 값이 뭐가 돼? k분의 2파이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4파이 나누기 k분의 4파이가 될 거예요. 2주기. 그 다음에 또 와서 요렇게 와서 여기가 3주기 6파이 나누기 k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렇게 와서 한 번 더 와서 여기가 k분의 8파이 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될 건데 3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y 이꼴 3분의 1이 상수함수가 있을 때 8개가 되어달라. 여기 하나, 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돼야 되거든. 그치? 자, 따라서 저기 k분의 8k가 뭐 얼마가 돼야 돼? 범위가 여기 2파이가 끝이지. 따라서 여기가 2파이와 같다라고 등식을 세우면 따라서 k값은 나오겠네. k값은 4가 됨을 쉽게 알 수가 있죠. 됐지? k가 4가 쉽게 되고요. 자, 그러면 4가 되면 어떻게 되지?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여기가 파이가 되고요. 자,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고요. 자, 여기가 2파이가 되겠지. 그지? 여기가 2파이가 되는 순간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근의 위치 여기를 x1, 자, 요 근의 위치를 x2, 여기를 x3, 여기를 x4, 자, 여기를 x5, 자, 여기를 x6, 자, 여기를 x7, 자, 여기를 x8이라고 둘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합을 구해달라. x1부터 x8까지 8개를 합해야 되는데요. 어, 대칭성을 이용하도록 할까요? 대칭성을 이용하면, 자, 보세요. 자, 여기다가 y축에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의 x좌표는 4분의 파이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여기 양의 극대값 부분이 8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8분의 1파이, 8분의 2파이, 8분의 3파이, 8분의 4파이, 8분의 5파이, 8분의 6파이. 여기가 8분의 7파이죠. 됐지? 따라서 x 이꼴 8분의 7파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x4와 x5가 서로 대칭이고요. x3과 x6이 대칭이고요. x2와 x7이 대칭이고요. x1과 x8이 대칭이잖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보세요. x4 더하기 x5는 여기 산술 평균 딱 가운데 있는 이 값 8분의 7파이의 2배와 같죠. 식으로 쓰면 이거지. x4 더하기 x5가 8분의 7파이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래서 4분의 7파이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x3 더하기 x6도 4분의 7파이가 될 거고요. x2 더하기 x7도 4분의 7파이가 되고 x1 더하기 x8도 4분의 7파이가 될 거예요. 따라서 좌변끼리 우변끼리 모두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x1부터 해서 x8까지의 합은 4분의 7파이가 4개 있으니까 곱하기 4. 따라서 7파이가 모든 해의 합이 되겠죠. 됐지? 따라서 선택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자,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그때 그리고 n 이퀄 1에서 4까지 a1부터 a4까지 합이 6일 때 a5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자, 이 문제는 그냥 차례대로 그냥 한번 대입해서 풀어줘도 상관없겠죠. 자, 보세요. 자, 가 조건에서 n이 1부터 4까지, 자, n이 1이면 어떻게 됩니까? a1 더하기 a5. 자, 요게 얼마? 15. 다음 2를 대입하면 A2 더하기 A6이 15. 다음 3을 대입하면 A3 더하기 A7이 15. 다음 A4를 대입하면 A4 더하기 A8이 얼마? 15. 그래서 15가 4쌍, 15 곱하기 4 해서 60이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 여기 시그마 n 이꼴 1에서 4까지 합이 6이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요 합이 얼마가 돼? 6이 되겠지. 자, 따라서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이 얼마가 돼? 6이 이 양식에서 54라는 등식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A5의 값을 구해야 되거든. 그럼 이제 나 조건식을 봅시다. n이 5 이상이 되면 자, 요런 관계식을 갖는데요. 자, 그럼 이 식은 자,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n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 식에다가 n 자리에 5를 대입합시다. 자, 그러면 a6은 얼마예요? a5에다가 5를 내야 되고요. 다음 6을 더하면 a7은 a6 더하기 6인데 여기 a6 자리에다가 다시 이 부분을 집어넣을 수 있지. 따라서 a5 더하기 5 더하기 6, 11이 될 겁니다. 다음 A8은 n자리에 이제 7을 대입하니까 A 7 더하기 7 되고요. A7 자리에 자, 요 값을 대입하면 자, A5 더하기 18 되겠죠. 따라서 A6 자리에 자, 요 값을 대입하고 A7 자리에 요 값 대입하고 A8 자리에 요 값을 대입하면 좌변은 A5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4배의 A5가 되고요. 더하기 자, 여기 5 있고요, 11 있고요, 18 있으니까 16 더하기 18해서 얼마죠? 34가 되겠지. 자, 그 값이 54와 같다. 자, 34 이항시키니까 이꼴 20이 되고 4로 약분하니까 A5의 값은 5가 되겠네요. 따라서 선택지 3번 정답 되겠습니다. 문제 봅시다. 자, 다음 함수 fx가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해달라. 자, 먼저 주어진 등식의 좌변의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자, 다시 써볼까요? 자, 인티그랄 1에서 x까지 x 마이너스 t ft dt. 자, 이 부분을 자, 라지 gt라고 둡시다. gx가 되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결론 위 끝에 x. 자, x에 대한 함수가 되겠지. 라지 gx라고 합시다. 자,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자, t에 대한 적분이고요. ft 다항함수 여기 1차식 t에 대한 1차식 다항함수 그지? 연속인 다항함수 연속이 당연히 연속인 다항함수를 정적분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gx도 다항함수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겠죠.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일단 G1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래 끝, 위 끝 같으니까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GX 자체를 자, 이렇게 전개해서 X는 T에 비하면 상수이므로 앞으로 이렇게 보내고 인티그랄 1에서 X까지 ft dt가 있고요. 여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전개해서 인티그랄 1에서 x tft dt라고 따로 이렇게 전개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양변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g 프라임 x,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앞부분은 x에 대한 두 식의 곱이죠. 곱함수의 미분. 그래서 앞에 거 x 미분하면 1이고 뒤에 거 그대로. 그러면 인티그랄 1에서 x ft dt. 다음 앞에 거 x 그대로 있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fx 이렇게 되겠지. 다음 빼기 연결되어 있고 뒷부분은 t 자리에 그냥 x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 fx. 따라서 이 부분이 소거가 되겠지. 이 부분 치워주면 라지 g 프라임 x가 완성되겠죠. 됐죠? 자, 여기까지 알게 되고요. 자, 그때 우리가 gx를 자, 요 값으로 뒀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다시 주어져 있는 극한에서 극한이 포함된 등식에서 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라지 gx라고 쓸게요. 그 값이 수렴하고 그 값이 3이래요. 그럼 당연히 라지 gx는 아까 처음에 분석할 때처럼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지. 따라서 x가 2로 가까이 가니까 여기 g0이라고 쓸 수 있고요. g2가 0이니까요. g2라고 쓸 수 있고요. 위정계수법에 의해서 따라서 좌변이 의미하는 바가 g 프라임 2를 의미하고 그 값이 3이다. 그치? 다시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gx 극한 gx가 연속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다항함수니까 g2가 0 그래서 g2라고 쓸 수 있지. 쓸까요? 자, g2가 0이다 라는 정보도 알 수가 있죠. 그치? 자, 그 다음 전체 좌변이 g'2가 3이다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g2가 0이니까요. 자, 위로 올라와서 여기 gx, 자, 여기 전개된 요 우변의 식의 x자리에 2를 대입합시다. g2라는 값은 자, 2 곱하기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ft dt. 자, 요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x자리에 2를 대입합시다. 빼기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2 tft dt. 자, 요 값이 얼마라고요? 0이랍니다.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자, 요거를 이제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2배의 인티그랄 1에서 2까지 ft dt는 인티그랄 1에서 2까지 tft dt와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g'2가 3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위에 g'(x식, 자, 요 등식에다가 x자리에 2를 대입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g'2는 자, g'2는 인티그랄 1에서 2까지 ft dt가 자, 3이다 라는 요 정보를 하나 얻어낼 수가 있죠. 됐지?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값 잠시만 지울게요. 구하고자 하는 식의 값을 잠시만 봅시다. 구하고자 하는 값은 자, 요렇게 비적분 함수 전개해서 4를 앞으로 보내고 인티그랄 1에서 2까지 x, fx, dx. 자, 더하기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전개하니까 그냥 인티그랄 1에서 2까지 fx, dx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인티그랄 1에서 2까지 x, fx, dx는
여기 있죠. 1에서 2까지 t, f, t, dt. 정적분이라서 x를 t로 생각할 수 있죠. t를 x로 생각하든지. 따라서 요 값이 바로 요 부분에 있고 그 값은 2 곱하기 인티그랄 1에서 2까지 ft, dt. 자, 근데 자, 요 부분에서 1에서 2까지 ft, dt가 3이니까 자, 요 값이 바로 6이 되겠지. 따라서 요 값은 4 곱하기 6이 될 거고요. 플러스 자, 요 부분 인티그랄 1에서 2까지는 fx dx는 바로 요 부분이 되어서 3이 되겠지. 따라서 계산해주면 24 더하기 3 해서 27이 정답이 되겠죠. 선택지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 가면 fx가 10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x를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자, fx-k 요 절대값 안은 fx 함수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병행 이동하여서 절대값을 씌워준 함수를 gx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리고 문제상에서 아래 fx 그래프를 줬죠. 자, 기억 봅시다. 자, k가 마이너스 3일 때, 자, gx에 대해서 물어봤죠. k가 마이너스 3이면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합니까? 그러니까 gx 함수에 있어서 0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좌극한 값이 같습니까? 자,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이면 자, gx 그래프 아래에 fx 그래프를 보고 그 위에다 바로 덧칠을 해서 g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k가 마이너스 3이라는 말은 x축 방향으로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죠. 그지?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따라서 0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자 1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이니까 여기가 원점 3인 지점이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겠지. 자, 위에다 이제 gx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는 거지 바로. 따라서 절대값이니까 자 요렇게 가고 여기 메꿔지고 요렇게 올라가고 그대로 갔다가 여기 줄렸다가 다시 꺾여서 올라가는 거. 칠하는 거. 요게 지금 gx 그래프잖아. 자, 그러면 0에서 x가 0에서의 좌극한 값 0, 함수값 0으로서 같죠. 그렇지? 자, 따라서 기억은 참 될 것이다. 자, 다음 여기 지우고요. 자, 니은 디귿을 위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니은에서는 fx 더하기 gx가 0에서 연속이냐 물어봤다. 연속인 그런 정수 k가 존재하는지 물어봤죠. 자, 먼저 이거 이렇게 할게요. 아래에다가 따로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gx 그래프는 뭐라고요? f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원점이 바로 k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 k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x가 1인 지점이 k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자, 3인 지점이 k 더하기 3이 되겠지. 다음 x가 4인 지점이 k 더하기 4가 되겠지. k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아래에다 gx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대로 여기 K인 지점에서 여기 1에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가 꺾여 올라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메꿔지고 내려왔다가 자 0이었다가 3까지 왔다가 요 위에서 다시 점프해서 1이었다가 내려왔다가 꺾여 올라가 요런 그래프. 자, 이 그래프가 GX 그래프가 될 거예요. 됐지? 자, 다시 x 좌표 자체를 k만큼 평이동시켜서 x가 0인 지점이 k, 그래서 3인 지점이 k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fx 그래프 자체에서 다시 절대값 씌워서 gx 그래프를 아래에 표시했죠. 자, 니은에서 뭐라고 했냐면 fx, gx 합인 새로운 요 함수가 x 이꼴 0 지점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정수 k가 존재합니까? 물어봤지. 일단은 0에서 연속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른쪽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fx에 대해서 먼저 생각합시다. 연속이냐? fx가 있고요. 다시 쓸까? 여기 fx 함수에 있어서 x가 0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 x가 0에서 왼쪽으로 가까이 갈 때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fx 함수가 0에서, 자, 0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면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왼쪽으로 가까이 가면 수렴값은 1 될 거 아니야. 그리고 gx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시다. 근데 결국은 fx하고 gx의 합이라는 요 새로운 함수가 0에서 연속이 되어야 되거든. 그럼 만약에 여기 gx 함수가 연속이었다라고 칩시다. 자, 만약에 gx 함수가 x 이꼴 0에서 연속이었다면, 그리고 그 값을, 즉 함수값 및 좌극한 우극한 값을 알파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극한도 알파, 좌극한도 알파가 되겠지. 함수값도 알파였을 거고요. 그럼 이제 어때요? 일단 F0 더하기 함수값도 한번 볼까요? 함수값도 F0은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더하기 알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우극한 좌극한 값은 1 더하기 알파가 될 거냐. 따라서 fx 더하기 gx가 x꼴 0에서 연속이 되려면 우극한 값, 좌극한 값, 함수값이 다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와 같아져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이렇게 소거되고 나니까 절대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죠. 따라서 gx 함수가 x 이퀄 0에서 연속이 될 때에는 fx 더하기 gx 함수가 0에서 연속이 절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gx 함수는 x 이퀄 0에서 불연속 지점이 되어야 한다. 일단은. 그치? 따라서 불연속이 되는 지점은 k 더하기 3, 즉 그래프에서는 k 더하기 3 지점밖에 없죠. x값이. 따라서 이 지점이 0이 되어야 되겠지. 됐지? 자, 그렇다면, 자, 그러면 0에서 이 지점 0이었다면 좌극한 값은 0이고요. 자, 우극한 값은 여기 1 되겠지. 요 높이가 1이잖아. 요 높이가 1이잖아. 그지? 함수값이. 자, 그 다음, 자, 함수값 F0 더하기 G0 함수값도 생각하면 F0은 주어진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이었고요. 자, G0은 자, 0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함수값은. 자, 따라서 두 개 합해주면 자, 여기 fx, gx 합함수의 우극한 값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0에서 1이 되어서 결코 같아질 수가 없죠. 우극한, 좌극한도 달라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고 함수값마저도 다르죠. 따라서 fx 더하기 gx는 x 이퀄 0에서 연속이 되는 지점이 없다. 이미. 그래서 그런 k도 없다라고 봐야겠지. 근데 존재한다 이랬으니까 거짓이 되겠죠. 자, 다음 디귿은 fx와 gx 곱함수가 x 이퀄 0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정수 k 지점에서 값의 합을 구해달랍니다. 그게 마이너스 5일까요?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다시 지우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자, x 이퀄 0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여전히 x 이퀄 0에서 연속이 돼요. 먼저 x 이퀄 0에서 연속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fx 곱하기 gx 함수가. 그럼 먼저 fx 함수부터 다시 보면 x의 0에서 오른쪽에서 극한값, 0에서 이 좌극한값 fx만 따지면 우극한이 마이너스 1이었고요. 좌극한이 1이었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gx 함수를 생각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f0이 얼마였죠? f0이 마이너스 1이었다는 사실도 알아두고요. 그럼 이제 gx 함수가 그지? x 이퀄 0 지점에서 fx하고 곱하기 gx가 일단 연속이 돼야 되거든. 자, 그러면 자, gx 함수 다시 여기 아래 여기 잠시만 치우고요. gx 함수가 여기 보이는데 gx 함수 x 이퀄 0 지점을 먼저 따져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차피 k가 정수니까 0이 될 수 있는 것은 k 여기 보이는 k 마이너스 1이 0이 될 수도 있고요. k가 0일 수도 있고 k 더하기 1이 0일 수도 있고요. 가운데 여기 k 더하기 2라는 정수도 있죠. 이게 0일 수도 있고 k 더하기 3이 0이 될 수도 있고 k 더하기 4가 0이 될 수도 있고 여기도 수없이 많은 정수 0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있죠. 왼쪽에도 마찬가지. 그지? 자, 그런데 자, gx 함수가 일단 fx가 우극한이 마이너스 1, 좌극한이 마이너스 1. 근데 우리가 일단 미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연속이 보장되어야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gx 함수에 있어서 k 더하기 3만 지금 gx 함수가 불연속이거든. 나머지는 모두 연속이 되거든. 그럼 k 더하기 3만 먼저 확인해 봅시다. 즉 gx 함수에 있어서 k 더하기 3이 만약에 0, 즉 원점이었다 치자. 그지? x가 0인 지점이었다 치자. 근데 이제 불연속이단 말이야. 나머지 연속이고. 그럼 불연속일 때 생각해 보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일 텐데 좌극하는 0이고요. 자, 우극하는 1이고요. 자, 그러면 g0 함수값은 0이지. 그래서 먼저 일단 함수값은 f0, g0은 마이너스 1 곱하기 0에서 0이 되고요. 다음 마이너스 1 곱하기 0, 우극한은 0이 되고요. 좌극한은 1 되어서 이미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달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x = 0에서 연속이 되지 않거든. 따라서 미분 가능까지 갈 필요가 없다. 즉 k 더하기 3인 지점에서는 생각해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여기는 생각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됐지?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다른 지점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자, 다른 지점을 생각해 봅시다. 어디를 생각해 주냐면 이제 연속인 지점, 연속인 지점이 지금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gx 함수 자체가 x = 0에서 연속이다. 이 자체가 요 함수가 x = 0에서 연속이었다라고 이제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우극한 좌극한 함수 값이 모두 같잖아. 그래서 모두 알파였다라고 쳐봅시다.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k 더하기 3인 지점 빼고는 모두 연속이라서 수없이 많잖아. 그래서 gx가 x = 0에서 연속이었다. 어느 지점이 0인지 모르겠지만 연속이었다라고 주고 그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모두 알파라고 두고 fx, gx 곱함수가 0에서 연속이다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 값을 알아보자는 거지. 즉 0에서의 우극한 값은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에서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고 좌극한 값은 1 곱하기 알파에서 알파가 나오고 함수값은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에서 마이너스 알파가 나옵니다. 따라서 연속이려면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와 같아야 된다는 말은 따라서 2알파가 제로니까 알파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즉 함수값이 0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따라서 그림에서 지금 x가 k-1 지점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모두 어떻게 x축 위에 있으므로 0이 될 수 없죠. 함수값이. 따라서 함수값이 0인 지점은 k-1. 자, k일 때는 1이고요. 자, k 더하기 1, k 더하기 2, 그리고 k 더하기 4, 그리고 k 더하기 4보다 큰 지점에서는 모두 0이 될 수 없고 양수죠. 따라서 알파 값이 0이 될 수 있는, 함수값이 0이 될 수 있는 지점은 k-1, k 더하기 1, k 더하기 2, k 더하기 4. 4개가 후보가 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줘야 할 게 잠시만 또 지우고요. 이제 드디어 미분 가능성을 따져줘야겠죠. 됐지? 이제 미분 가능성을 따져주도록 하죠. 만약에 첫째 k-1이 0이었다 싶자. 0인 지점이었다 싶자. x값이 0이었다. 됐지? 자, 먼저 자, fx에 있어서 자, 생각해 보면 자, 봅시다. fx 자 0에서 자 요 함수식은 왜 그러냐면 fx 곱하기 gx가 x =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거든. 됐지? 자, 그러면 일단 fx 함수식에서 0에서 왼쪽에 있는 게 함수식이 x고요. 자, x가 0보다 큰 지점에서는 여기도 여기는 잠시만요. 0보다 작을 때는 x 더하기 1이고요. 0보다 작으면 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따라서 자, fx 곱하기 gx. 자, fx는 자, x 이렇게 할까요?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는 x 더하기 1이고요. 0보다 크면 fx는 x 빼기 1이지. 여기다 gx 볼까요? 만약에 요 지점 k-1이 원점이었다면 왼쪽은 마이너스 x가 되고 오른쪽은 x가 되겠지. 따라서 여기 곱하기 마이너스 x, 여기는 곱하기 x 될 거 아니야. 됐지? 자, 따라서 요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자, 요식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되겠지. 자, 요럴 때. 됐지? 따라서 자, 이걸 비롯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도함수는 자, 요 부분 미분하면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요 부분 미분하면 x가 0보다 클 때 2x 마이너스 1이 되지. 자, 그래서 요 값에서 0에서의 극한값, 0에서 극한값 대입하니까 좌미분계수가 0에서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1, 0에서의 우미분계수 값이 마이너스 1 서로 같잖아. 따라서
미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k-1이 0이다. 여기가 가능할 것이다. 그치? 자, 여기서 따라서 k 값이 1이 하나 나오겠지.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전히 자, x가 음수일 때 fx는 x 더하기 1이었고요. x가 양수일 때, x가 양수일 때는 fx는 x 빼기 1 함수를 따르고 함수식. 다음 저번에 k 더하기 1이 0이었다고, 원점이었다고 봅시다. 0이었다고, 그지? 자, 그러면 왼쪽이 마이너스 x가 되고, 오른쪽 함수는 0이 되겠지. 이게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가 0이 되겠지. 결론은 0이 되고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따라서 이제 미분해주면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자, 음수일 때는 0이 되겠지. 따라서 여기에 0으로 가까이 하는 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이 부분은 그냥 0이 되어서 같지 않죠. 그래서 미분 불가능. 여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자, 그 다음 이제 k 더하기 2, 이 지점이 0이었다라고 칩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3, 4, 좀 지우고요. 여기는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이 아니라 왼쪽 식도 0, 오른쪽 식도 0, 좌극한, 우극한이 아니고 함수식이 gx가 왼쪽도 0보다 작은 쪽도 0이고요. 오른쪽도 0이 되어서 둘 다 0이 되겠죠. 여기도 0, 여기도 0. 따라서 미분 해본들 0, 0이므로 그래서 그 값이 서로 같죠. 따라서 k 더하기 2가 0이 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때 k 값이 얼마? 마이너스 2 나오겠지. 자, 다음 k가 k 더하기 4가 0일 때는 안 해봐도 솔직히 상관없죠. 여기가 똑같죠. k-1이 0일 때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x, 여기가 x가 되어서 여기 마이너스 x를 넣고 여기 x를 넣어야겠지. 자, 따라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요. 2x 마이너스 1. 자, x가 음수일 때 여기 x 0에서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 나오고요. x가 양수일 때, 자, 요 부분에 x 0으로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 서로 같죠. 즉,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모두 존재하므로 0에서 미분 가능하더라. 따라서, 자, 이 값이 0일 때는 가능하더라.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세 개의 k 값이 주어지고 이 지점에서만, 이 세 값에서만 fx, gx 곱함수가 x 이꼴 0에서 미분 가능하다. 따라서 k 값은 1하고요. 마이너스 2하고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세 값을 합해주면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따라서 합은 마이너스 5이다. 맞죠? 그래서 참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선택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15번. 자, 그림이 주어져 있고 빈칸에 내용이 전개되는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자, 이 범위에 있는 라지 R인 원이 내접 사각형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AB하고 AD 길이가 같고요. 자, AC의 길이가 여기 10이랍니다. 그리고 ABCD의 넓이가 40이랍니다. 됐지? 사각형 ABCD의 넓이는 40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때 다음은 선분 BD의 길이와 라지 R의 B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잠시만 볼까요? 자, 선분 AB와 AD를 K라고 할 때, 자, 여기 길이를 K, 여기를 K라고 했고요. 두 삼각형 ABC하고 ACD에서 각각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자. 자, 각 ACB가 어디 있죠? 자, 요 각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삼각형 ABC에서 먼저 적용시키면, 자, 오른쪽에다 적어볼까요? 어떻게 되죠? 자, BC, 선분 BC의 제곱 더하기, 자, 10의 제곱 빼기 K제곱. 자, 이렇게 되겠네, 그지? 나누기 2배의 10 곱하기 선분 BC. 자, 이거 될 거 아니야. 됐지? 따라서, 자, 여기 20을 앞으로 뽑아내서 20분의 1로 나왔고요. 여기 BC하고 BC 하나 약분되니까 여기 BC가 있고요. 다음에 BC분의 가가, 자, 이 부분이 가가 되겠지. 따라서 가는 100 빼기 K제곱이 되겠다. 다음, 삼각형 ACD에서 봅시다. 삼각형 ACD에서 각 DCA 요 각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적용했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 각 DCA는
CD. 자, CD의 제곱 더하기, 자, 10의 제곱 빼기 K제곱. 그리고 나누기 2배의 10배의 선분 CD. 마찬가지로 여기 20을 앞으로 떼가지고 여기 나와 있고요. 자, CD분의 CD의 제곱이니까 C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이 가에 있죠. 똑같은 결과죠. 여기가 100 빼기 K제곱 가로서 같단 말이야. 됐지? 이다. 두 호 AB와 AD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AB가 어디 있죠? AB와 여기 현 AB하고 현 AD가 K로서 같으니까 요 호도 같을 거 아니야. 호 AB와 호 AD가 같으니까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 자, 이 각이고요. 호 AD에 대한 원주각이 이 각이니까 이 각이 서로 같겠죠. 됐지? 그래서 이제 코사인 값이 같겠죠. 됐나요? 원주각의 크기가 또 같고 그래서 코사인 값도 같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값과 요 값이 우변 값이 서로 같아야겠지. 여기는 우변 요 값과 요 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양변에 20을 곱해서 여기로 사라지게 하고 식으로 굳이 쓰면 자 이렇게 되겠지. 여기 오른쪽에 써볼까요? 선분 BC 더하기 선분 BC 분의 100 마이너스 K제곱이 선분 CD 더하기 선분 CD분의 100 마이너스 K제곱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죠?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자, CD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선분 BC 빼기 선분 CD는 자, 이 부분을 자, 우변으로 넘겨봅시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BC분의 100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선분 CD분의 100 마이너스 K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이 부분을 공통인수로 묶어내서 앞으로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K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K제곱 마이너스 100 이렇게 묶어내고 자 뒷부분은 자 선분 BC분의 1 빼기 선분 CD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선분 BC 곱하기 선분 CD분의 선분 CD 길이 빼기 선분 BC 자 그리고 곱하기 앞에 K제곱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값이 선분 BC 빼기 선분 CD가 되잖아. 됐지?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나요? 자 근데 BC하고 CD 볼까요? 자 BC하고 CD BC 길이하고 CD 길이가 다르거든. 길이가 완전히 다르거든. 따라서 뺐을 때 0이 될 수 없죠. 따라서 양변에 자, 요 값으로 나눠주면 자, 여기가 1이 되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따라서 다시 100 마이너스 K제곱이 되고 곱하기 BC 길이 곱하기 CD 길이 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따라서 좌변이 1이니까 자, 분자에 있는 이 값과 분모에 있는 이 값이 서로 같아야겠지. 따라서 BC 그대로 두도 되고요. 곱하기 CD 요 값이 뭐가 돼? 100 빼기 K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됐지? 자, 요거 알 수가 있다. 호가 길이가 같으므로 원주가 같으므로 코사인 값 길이 같다. 위에서 구한 우변 값까지 같다라고 하면 선분 BC와 CD의 관계는 두 길이를 곱했을 때 100 마이너스 K제곱과 같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다 적어놓을까요? 선분 BC와 선분 CD 길이가 100 마이너스 K제곱과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읽기 전에 잠시만 좀 지울까요? 그 다음 부분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코사인 값이 같다. 그리고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자, 사각형 ABCD의 넓이는 두 삼각형 ABD와 BCD의 넓이의 합과 같으므로, 이렇게 적었대요. 그래서 40이다. 볼까요? 자, 여기 ABD와 ACD의 넓이와 같다. 2분의 1 K제곱 sin BAD 이렇게 했네요. 자 여기를 사이각으로 해서 2분의 1 잠시만요. ABD와 BCD 이렇게 했네. 이렇게 나눴네요. 자 이렇게 나눴네요. 삼각형을 자 이렇게 나눴네요. 그래서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1 사이에 있는 두 변 K제곱 곱하기 BAD의 사인값. 그지? 자, 그 다음, 여기 B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CD 곱하기 사인에 여기 내접하는 사각형은 어떻다?
자, 요 각이 사인각인데 요 각 BAD하고 합해서 파이지.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각 BAD라고 썼죠. 이해되죠? 그래서 합했더니 그 넓이가 40이라고 두 번째 조건에 줬거든. 그래서 40이다라고 등식을 하나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파이 마이너스 각 BAD는 사인 값이므로 양수가 되어서 사인 그냥 요 부분이 자, 사인 그냥 각 BAD와 같죠. 됐지? 같단 말이야. 자, 근데 일단 양변 2를 이렇게 곱하고요. 양변 2를 곱하고요. 다음에 사인 각 BAD, 사인 각 BAD가 있으니까 자, 사인 각 BAD로 묶어내면 앞에는 K제곱 남고요. K제곱 남고요. 뒷부분은 요게 남잖아. 선분 BC, 선분 CD의 곱. 자, 근데 그게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100 마이너스 K제곱이거든. 그래서 플러스 100 마이너스 K제곱 묶어내니까 K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 소거 되거든. 자, 그 값이 80이다. 그지? 그리고 여기 이제 100이 곱해지거든. 따라서 양변 100으로 나누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따라서 사인의 각 BAD는 이렇게 약분되고, 248, 250에서 5분의 4라는 결론이 남죠. BAD에 대한 사인 값이 5분의 4라는 결론에 나더라. 그래서 나의 5분의 4라는 상수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됐지? 자, 따라서 삼각형 ABD에서 자, 여기 좀 지울까요? 삼각형 ABD, 삼각형 ABD에서 이렇게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자, BD가 보이고 이제 R이 보이죠. 자, BD 성분에 대한 사인 법칙. 자, BD. 자, BD.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그 마주보는 거 요거죠. 각 사인 각 BAD 분의 선분 BD의 길이가 2배의 라지 R. 외접원에 지름되겠지. 됐지? 여기 이제 사인 법칙을 적용한 거잖아. 그지? 자, 따라서 여기서 물어본 게 뭐야? BD 대 R이 다 대 1이 돼요. BD 대 R. 자, BD 대 R이니까 그냥 이렇게 쓸까요? 자, 이렇게 외항끼리 곱, 내항끼리 곱이면 자, BD의 값은 R 곱하기 다가 되게 될 거 아니야. 그지? BD는 쓰면 되겠지. BD는 자, 따라서 BD의 값은 자, 2R 곱하기 자, 사인의 BAD 사인의 BAD가 얼마? 5분의 4라고 했거든. 그래서 5분의 4를 넣으면 되겠지. 따라서 R 곱하기 얼마가 돼? 5분의 248 이렇게 되겠지. 됐지? 따라서 여기는 BD는 R 곱하기 다니까 여기 이 부분이 다가 되어서 다에 알맞은 상수는 5분의 8이 되겠네요. 5분의 8 적으면 되겠다. 됐죠? 자, 다 왔으니까 이제 볼까요? 가에 알맞은 식을 FK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FK, 그러니까 FK가 얼마지? 아까 100 마이너스 K제곱이었나요? 자, 100 마이너스 K제곱인데 FCP로 가라. 자, 나다의 알맞은 수를 PQ. 자, P가 5분의 4고요. 자, Q가 5분의 8이에요. 그래서 FCP. 자, FCP니까 CP가 얼마죠? 여기 P 자리, P가 5분의 4고요. 10을 곱하니까 8 되겠지. 그래서 F8 나누기 Q, Q가 5분의 8이니까 이제 8분의 5를 곱하면 되겠지. 따라서 8분의 5 곱하기 F8, 88, 64, 100에서 64 빼니까 36 되겠네. 자, 약분할까요? 여기 4, 2, 8, 4, 9, 36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2분의 45가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6번 봅시다. 이 밑변환 공식을 써야겠죠. 자, 밑이 다르고 합차가 아니라 곱이나 나누기로 되어 있으면 밑변환 공식. 그냥 상용 로그, 밑이 10으로 볼게요. 자, 로그 2분의 로그 9인데 2 곱하기 로그 3 이렇게 쓸 수 있지. 곱하기 뒷부분. 자, 로그 3, 로그 16인데 2의 4제곱, 4로그 2라고 쓸 수 있지. 로그 2, 로그 2 날라가고요. 로그 3, 로그 3 날라가니까 2 곱하기 4에서 8이 최종적인 정답 되겠죠. 자, 다음 17번 문제 볼게요. 곡선 2차 곡선이 보이고요. 그리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CBS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주어진 곡선은 자, 마이너스 묶어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따라서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프 그려보면, 자, x축 원점, y축. 자, 2,0을 원점으로 하고, 자, 요렇게 그려지는 게 요게 y제곱이, y는,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되겠지. 그래서 x축, y축, 그리고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요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겠다. 됐죠? 자, 요번에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CBS. 자, 요,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저 Y 절편이 얼마죠? X 0 넣어서, 여기, 그지? 잠깐만요. 자, 위로 블록이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래로 블록이 아니라. 자, 위로 블록이지. 자, 위로 블록이니까 다시 그려야겠네. 자, 요렇게 되겠네. Y축, 원점. 그래서 X축. 그치? 자, 여기 0을 해서, 자, 요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때 Y 절편이 얼마죠? X에 0 넣었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때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X축, Y축 곡선으로 둘러 요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했지. 그지? 자, 그래갖고 요렇게 아까 뭐가 여기를 Y 이꼴 마이너스 4였다라고 해보자. 그지?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대칭이 되니까 이 부분도 S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직사각형 넓이 보자.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지? 가로가 나오겠지. 자, 가로 길이. 여기가 2니까 여기가 4가 되니까 가로가 4고요. 세로가 4니까 4 곱하기 4인 직사각형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준 다음 2로 나누면 되겠지. 자, 빼기, 자, 요 넓이는, 자, 6분의 2차함계수 절대값 1. 그리고, 요 두 근의 사이의 거리가 4잖아. 따라서 4의 세제곱을 빼면 S가 2개 남잖아. 그래서 나누기 2, 즉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약분할까요? 약분하면, 자, 2분의 1에 16 빼기 3분의 32. 자,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따라서 8 빼기 3분의 얼마? 16이 우리가 원하는 S가 되고요. 따라서 CBS는 12 곱하기 8 할까요? 쓰고 할까요? 3분의 16. 따라서 이렇게 하면 96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64가 되겠지. 따라서 얼마죠? 3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다음 18번 문제 볼까요? 자, 다항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킨다. 라지 f0이 30일 때 스몰 f2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됐지? 따라서 한 부정적분을 라지 f. 자, 그러면 주어진 등식 x에 대해서 양변 미분해주면 스몰 fx는, 자, 여기 곱함수 미분해서, 자, fx 더하기 x 더하기 2에 스몰 f 프라임 x 빼기 3x 제곱 더하기 12가 될 거 아니야. 여기 fx가 소거되니까, 자, x 더하기 2 곱하기 f 프라임 x가 3x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거든. 됐지? 자, 그러면, 자, 요거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2가 되거든. 따라서 여기 x 더하기 2가 있고, x 더하기 2가 있고, f 프라임 x는 어차피 또 다항함수를 미분했기 때문에 다항함수. 따라서 f 프라임 x의 값이 요 부분이 되겠지. 3배의 x 마이너스 2, 즉 3x 마이너스 6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다시 요 등식에서 양변 x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x 적분상수 c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라지 f0이 30이라는 걸 이용해 봅시다. 그럼 다시 주어진 요 등식에다가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여기 0 대입하니까 2배의 스몰 f0 빼기 0이지. 자, 이 값이 30이 되야 된다. 즉 f 스몰 f 제로가, 자, 15라는 등식을 이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0 넣었을 때 15니까 여기 적분상수 c는 15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 f2의 값은 2를 대입하니까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6, 12 더하기 15 해서, 자, 요 값이 3이고 6 더하니까 9가 최종적인 f2, 9가 정답이 되겠죠.
다음 19번 문제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 성립하란 말은 자, 좌변을 그냥 스몰 fx로 잡을게요. 자, 그래서 스몰 fx의 최소값이 0 이상이다. 라고 만족하면 되겠죠. 그러면 스몰 fx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그어봅시다. 그래, 스몰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더하기 16. 4로 묶어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이렇게 되니까 일단 x 요 x 한번 x 자리 2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8 마이너스 12 더하기 4 해서 0이 되겠지. 따라서 인수를 하나 발견했거든. 4 묶어내고 x 마이너스 2. 그래서 조립제법 쓸까요? 마이너스 3, 0, 4. 해서 2,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제로.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자, 2차식 부분에 다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다라 이 말이야. 곱해서 마이너스 2고 더해서 마이너스 1 해서 4배의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 그다음에 x 빼기 2니까 여기 제곱이 되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지울까요? 좀 지우고 이렇게 쓸게요. 자, f 프라임 x가 4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x 더하기 1. 자, 이렇게 나오거든. 됐지? 그래서 f 프라임 x 먼저 개형을 보면 3차 다항함수 최고차항계수 양수고요. 마이너스 1 지나고 2 지나는데 마이너스 1은 그냥 지나고 2에서 접하는 요런 개형이 f 프라임 x거든. 그래서 감소 증가 잠시 쉬었다가 증가. 그래서 요렇게 내리고 요렇게 내렸을 때 감소하다가 극소 증가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요런 개형이 fx의 개형이거든. 따라서 fx의 최소값은 어디서 가진다?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은 f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따라서 f 마이너스 1이 자, 0 이상을 만족하기만 하면 위에 요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겠지. 따라서 f 마이너스 1. 자, f 마이너스 1 대입할까요? 4승이니까 1. 여기 3승이니까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 4, 5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6. 즉, 쓸까요? 여기 더하기 a. 자, 요게 최소값이 되고요. 0 이상이어야 된다. 자, 요 부분 우변으로 넘기면 따라서 a는 16 마이너스 5가 되니까 11 이상이지. 따라서 a의 최소값은 11이 되겠습니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시킨다. 자, 이 x에 대한 항등식은 fx가 소위 말해서 자, 기함수라는 뜻이죠. 즉 원점을 지나고요. 그리고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겠죠. 됐지? 자, 그리고 자, 양수 t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에 4점 t, 0, 0,2t, 마이너스 t, 0, 0, 마이너스 2t를 꼭지점으로 하는 마름모가 곡선 y 꼴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t에 따라 변하는 함수 gt라고 하자. 자, 그때 함수 gt는 t 꼴 알파 지점과 알파는 0과 8 사이, 그러니까 8보다 작은 양수, 그리고 알파보다 큰 t 꼴 8에서 불연속이다. 두 지점에서 불연속이라는 거죠. 자, 그때 알파 제곱 곱하기 f4의 값을 구하라. 자, fx 식도 완성해야 되고 그 불연속인 지점 0과 8 사이의 알파 값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자, 이렇게 볼까요? 즉 마름모의 네 꼭지점이 양수 t에 따라서 변하게 되죠. 그지? 크기가 작은 데서 점점 좀 커질 수 있다는 거지. 마름모가 변화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원점 대칭인 fx는 정해져 있는데 그 식을 완성하자는 거지. 그 조건이 뭐라고요? 그 만나는 교점이 알파와 8 지점에서 t꼴 자, 불연속이라는 조건을 준 거죠. 자, 그럼 먼저 fx가 원점 대칭이다라는 말에서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먼저 이 y축, x축에 대해서 최고차항 계수 양수 1이죠. 그래서 원점 대칭이려면 그 값이 이렇게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치? 자,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물론 이제 원점에서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일 수도 있고 약간 양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마름모를 보니까 이렇게 되겠지. 마름모만 따로 한번 그려보면 여기 원점에 대해서 여기 t, 0, 마이너스 t, 0, 0,2t, 0, 마이너스 2t에서 자, 요 부분이 기울기가 2인 지점,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지점.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갖고 요 t인 지점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경우죠. 마름모가 변하는 거죠, 계속. 됐지? 자, 그러면 마름모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자, 여기서 교점을 하나 가지고, 여기서 교점을 하나 가지고, 또 크기를 키워도, 자, 크기를 키워도,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교점 하나, 여기서 교점 하나. 즉, GT 값은, t가 양수 범위에서 계속 t가 커지더라도 변함없이 2라는 상수함수를 가지게 되죠. 즉, 불연속점이 생기지 않을 거다, 이 말이야. 따라서 자 요런 개형은 나올 수가 없다. 극값이 없는 fx는 나올 수 없다. 따라서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죠. 자 따라서 자 이렇게 되겠네. 자 보면 자, 여기 y축 그리고 자 여기 x축에 대해서 자, 생각해 보면 자, 여기 원점 자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극대 그래서 극소 증가. 자 이게 fx 개형이 되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보면 마름모. 자, 요렇게 되고, 자, 요렇게 되고, 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여기가 t, 0, 마이너스 t, 0, 0,2t, 0, 마이너스 2t. 자, 이렇게 되면 어차피 자, 여기 제4사분면하고 제2사분면에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교점이 생기잖아. 됐지?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처음에 양수인 t에 대해서 여기에 t가 여기 0이었다 칩시다. 자, t 꼴 0. 양수인 지점에서 항상 여기 2라는 함수값을 가지고 있죠. 여기 이제 gt 그래프 개형을 그려봅시다. 수평축 t축에 대해서.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경우에 자, 여기가 이제 t 좌표죠. 두 개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다가 자, 요 지점 자, fx 그래프에 양의 x 절편 있는 지점이 t가 되는 순간을 보면 자, 요렇게 그려지고 자, 요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러면 반대편에도 교점이 여기도 교점이 하나 생기고 여기도 하나 생기듯이 자, 요렇게 가니까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길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갑자기 여기 뻥 뚫리면서 이게 자, 요 지점 여기를 자, 여기 어떤 T 지점 요렇게 여기 동그라미라고 할까요? 동그라미 T 이 지점에서 4개로 점프하게 되겠죠. 4로 점프하게 된단 말이야. GT의 값이 그지? 자,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벗어나더라도 자, 그림을 좀 크게 그리면 이 T 지점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요렇게 되지. 요렇게 되고 자, 요렇게 올라가거든. 그럼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그러면 반대편 이쪽에도 3개가 있어서 다시 조금만 벗어나면 6으로 점프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함수값이 6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지? 6으로 계속 가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접하는 경우로 봅시다. 그지? 여기 요렇게 접하는 경우 요렇게 접해서 요렇게 가서 여기가 T 지점 그러면 자 요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 교점이 하나 여기 둘 그럼 여기 반대편 여기도 2개가 생기겠지. 다시 4개로 다운되겠지. 4개로 다운되고요. 4개로 다운되지. 자, 요 지점에서 자, 여기를 세모 지점이라 할까요? 여기 세모 지점에서 T 있고 세모 지점에서 다운되고요. 더 벗어나면 더 크게 되면 자, 요렇게 가니까 여기서 하나 그럼 여기도 하나 다시 2개로 다운되게 되겠지. 다시 2개로 다운되어서 계속해서 2개가 될 것이다. 그지? 여기가 지금 GT 그래프 개형이 되거든. 따라서 불연속 지점이 2군데가 생기죠. 여기 동그라미 지점과 여기 세모 지점. 그지? 그래서 세모 지점이 접할 때고요. 동그라미 지점은 fx의 양의 x 절편을 지날 때죠. 됐지? 자, 따라서 문제에서 말하는 불연속점, 자, 요 지점이 바로 t 꼴 알파 지점이 될 거고요. 자, 요 지점이 t 꼴 여기가 8인 지점이 될 것이다. 그지? 알파는 0과 8 사이에 존재하죠. 됐지? 자, 그렇게 해서 요 그래프 부분을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fx식을 이제 완성하자는 거지. 자, 이렇게 되겠네. y축, 자, x축에 대해서 자, fx 그래프가 극대 감소하다가 극소 이렇게 증가하는 fx 개형에 있어서 여기 원점
y축. 자, t가 요 지점, 요 지점이 바로 알파인 지점이 되어야겠죠. 됐지? 알파인 지점이 되어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인 지점은 여기 접할 때라고 했거든. 접할 때. 자, 접할 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자, 요렇게 해서, 여기 접하고, 요렇게 가겠지. 자, 여기 접할 때, 자, 요 지점이 8인 지점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뭐,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보면, 자, 요렇게 갈 거고, 또 여기서 요렇게 접하고, 여기 내려오고요. 요렇게 되겠지. 물론 여기는 마이너스 8 되겠네. 여기 접할 때. 됐죠? 접하게 돼서, 4일 때죠. 그지? 8이 되면 4가 되죠. G8의 값은 4가 되죠. 저렇게 되겠지. 여기가 이제 알파인 지점이 되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알파 값도 구해줘야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접하는 지점을 잘 봐야겠지. 여기 8,0이 될 거고요. 이 지점이 8,0이 되고요. 자, 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은 뭐라고요? 여기 T,0 8,0 그때 t가 8이니까 요 지점은 뭐가 되죠? 0,2 마이너스 2t니까 마이너스 16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접선 말은 뭐예요? 요 접선 직선이 기울기가 2가 되지. 자, 기울기가 2인 경우가 된다. 자, 그러면 fx 함수식에 있어서 기울기가 2가 되는 지점을 따져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8,0을 지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제 기울기가 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요 접선의 식을 봅시다. 요 접선의 식은, 일단 이 접선의 식은 y는 기울기가 2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6이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y 이꼴 fx라는 3차 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3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1이지. 그리고 따라서 fx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x 세제곱 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아까 원점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홀수 차수만 존재해야 되거든. 따라서 이렇게 할까요? 마이너스 kx라고 할게요. 됐지?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잡으면, 일단 이게 알파하고, 자, 마이너스 알파를 지나니까, 자,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할까요? x하고, 자, x 마이너스 알파, x 더하기 알파, 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됐지? 자, 따라서, 자, 요 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되고요. 따라서 요 부분이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자, 이렇게 식을 잡을 수가 있네요. fx식을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자, 그에 대한 기울기 2인 접선이 y 꼴 2x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됐지? 자, 그러면, 자, 요 두 개, 3차 함수 fx 곡선과 접선식, 기울기 2자리 접선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게, 여기 접점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접점 나타낸다는 말은 접점의 좌표, 여기 접점을 P라고 두고요. 접점의 X 좌표를 알파라고, 알파가 있으니까, 자, T로 썼으니까, 그냥, K라고 둡시다. K, 자, X 좌표로 K라고 두면, Y 값이 똑같잖아. 요 곡선과 직선이. 따라서, FK가 여기, 직선에 넣으면 자 2k-16이고요. 3차식에 넣으면 k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k 같다로 둘 수 있고요. 다음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자요 3차식 미분해서 k 값 넣는 거나 자요 부분을 그냥 k에 대해서 미분해도 같죠. 따라서 3k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자, 그 값이 기울기 2와 같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알파와 k에 대한 두 개의 식을 세울 수 있죠. 자, 여기서 연립해서 알파와 k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됐지? 자, 그러면 어떻게 소구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더니, 자, 위의 식은 k 세제곱이 있고요. k 1차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고요. 자, 아래 식은 k 2차식이 있고 알파 제곱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할까요? 저 양변에 k를 곱하면 3k 세제곱은 넘겨서, 그치? 자, 넘겨서 k를 곱해서 이 부분을 넘기면 k 알파 제곱 k 더하기 자 2k 자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자, 잠시만 이렇게 합시다. 자, 알파 제곱을 그냥 3k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씁시다. 이 식에서 따라서 여기 대입을 해줍시다. 자,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k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자리에 3k 제곱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k가 있고 그 값이 2k 마이너스 16 됐지? 따라서 k 세제곱 마이너스 3k 세제곱 더하기 2k 빼기 2k 플러스 16 이꼴 제로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2k 세제곱 여기 소거되고 이꼴 마이너스 16 그냥 넘깁시다. 따라서 그냥 마이너스 2로 약분을 하면 여기가 8이 되어서 k 3승이 8이니까 따라서 실수 k는 2 하나 존재하겠지. 그래서 k 값이 먼저 도출되었고요. 다음 여기 아래식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k 자리에 2를 대입하면 자, 알파 제곱은 12 빼기 2에서 10이 되지. 자, 그지? 자, 알파 제곱은 10이 그냥 나온다. 됐지? 그래서 여기 알파 제곱 곱하기 F4를 물어본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알파 제곱이 10이니까 자, fx식이 완성되지. 여기 따라서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10x. 자, 이렇게 나오겠지. fx 나왔고요. 여기 알파 제곱이 나왔지. 따라서 여기 따라서 f에 얼마를 대입하라고요? 4를 물었죠. 자, f4의 값은 4의 세제곱 마이너스 40. 그래서 64 빼기 40이니까 24가 되고요. 그지? 여기 12 알파 제곱. 그래서 10 곱하기 24에서 240이 최종적인 정답 되겠네요. 자, 다음 21번 문제 봅시다. 자, 공차가 자연수 D래요. 자, 자연수래요. 그리고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자연수 D가 여러 개 있나 봐요. 근데 그 값의 합을 구해달랍니다. 2개 이상 있는데. 자, 가조건 봅시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0이 아니다. 즉, an 수열의 값은 절대 0이 될 수 없다. 이 말이고요. 나 조건. a, 2n번째 항의 값은 a, n번째 항 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이다.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거죠. 모든 항이 정수인데. 됐지? 자, 그리고 ak의 절대값에 k 이꼴 m부터 2m까지 합은 128이다. 자, 그러한 자연수 m이 존재한다. m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m이 존재한다. 요 나에서는 요 두 관계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m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명제죠.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에서 모든 항이 0이 아니고 가에서 나에서 2n번째 항이 더 뒤에 있는 항이고 n번째 항이 앞에 있는 항인데 앞에 있는 항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양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am이 양수였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a, 2n번째 항은 뒤에 있는 항인데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음수가 되겠지. 0이 될 수 없으니까.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진행할 때 항번호가 작은 데서 높은 데로 갈 때 이제 플러스 t 공차를 할 건데 공차는 양수로서 자연수거든. 그게 모순이 된단 말이야. 양수에다가 자연수, 양수를 더하면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음수가 나오거든. 따라서 자기 am이 플러스고 am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am은 음수이고요. am이 양수가 되어야만이 자연수, 양수인 d를 더했을 때 음수가 양수로 바뀌겠지. 됐지? 자, 그 말은 자 이렇게 되겠네.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 여기를 항번호 n축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가 n번째 항이었다라고 칩시다. 어차피 나에서 여기 n번째부터 2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었다 칩시다. 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자 2m까지 가야 되는데 자, 뭐죠? 여기에 뭐 2m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자, 여기에 2m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여기 n번째 항은 음수여서 여기에 찍힌다고 칩시다. 그지? 음수면서 절대값이 요 길이를 나타내거든. 그 다음에 요렇게 공차가 따라서 n 플러스 한 번째는 자 요렇게 되겠지. 마찬가지로 요 길이에 마이너스 1 곱한 게 항의 값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요 am하고 a2m이 절대값과 부호 반대니까 자 요렇게 갈 거 아니야. 자 요렇게. 그래서 요 길이하고요. 자, 요 길이하고 자, 요 길이가 서로 같겠지. 그지? 마찬가지로 m 플러스 한 번째 항 요 길이하고요. 2m 마이너스 1 요 길이하고 또 서로 같겠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같겠지.
됐지? 이게 등차 수열의 성질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에서 절대 0인 항의 값이 0인 거에 없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이제 n번째 항과 2n번째 항의 가운데 항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가운데 항에 0이 될 수는 없다는 거지. 자, 그 말은 보세요. 자, 여기에 이만큼 가서 어떤 몇 번째 항인지 모르는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양수인 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 거리하고 자, 요 거리가 같게 해서 이게 음수인 거리. 그지? 몇 번째 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따라서 자, 여기에 있는 항의 수열의 값은 자, 요 길이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고요. 자, 요 항의 번호에다가 여기 값은 항의 값은 요 길이 값이 되겠지. 그래서 요 두 길이의 값이 서로 같아져야겠죠. 됐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항번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여기 앞에 항을 여기 앞에 항이고요. 자, 여기가 뒤에 항인데, 요 길이를 K라고 두봅시다. 길이를 K라고 둘게요. 자, K는 길이니까 양수. 자, 그러면 앞에 있는 항은 마이너스 K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뒤에 있는 항은 플러스 K가 되겠지. 그리고 서로 인제 베이스니까 공차가 D다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D가 K니까 마이너스 K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2K가 D가 되겠지. 됐지? 2K가 D니까 따라서 K는 2분의 D라고 쓸 수 있거든. 됐지? 제가 요게 몇 번째 항인지 모르는데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D. 자, 여기가 2분의 D가 된답니다. 항의 값이.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요 값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T가 돼야겠지. 마이너스 K가 항의 값이니까. 됐지? 수열의 값이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딱 반을 자를 수가 있죠. 이렇게 반을 자르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항의 개수가 같을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항의 개수가 같을 거냐. 대칭적 구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M부터 2M까지의 항번호는 2M에다가 M을 빼고 둘 다 등호가 들어가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냐. M 이상 2M 이하의 정수 몇 개냐 이러면 2M에서 M을 뺀 다음에 둘 다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1을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즉 M 더하기 1개가 있거든. 전체적으로 M 더하기 1개의 항이 있는데 자, 절반씩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2분의 M 더하기 1이거든. 그지? 자, 이 분자가 2의 배수이기만 하면 전체가 자연수 개수가 될 거 아니야. 어쨌거나 자, 앞에도 뒤에도 모두 항의 개수가 2의 M 더하기 1개의 항을 갖고 있거든. 그지? 자,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하냐면 자, 요 부분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똑같은 항번호인데 자, 여기 앞부분의 합은 뒷부분의 합과 마이너스 1 곱한 차이가 나지. 그지? 자, 근데 문제되지 않은 게 여기 절대값을 씌워놨거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좌변은 자, 뒤에 있는 자, 요 부분에 2분의 m 플러스 1개의 등차 수열의 합에다가 2배를 하면 나의 시그마식 좌변이 될 것이다. 따라오나요? 자, 따라서 2 곱하기 자, 이제 여기 뒷부분 등차 수열 합공식 자, 2분의 항의 개수 2분의 m 더하기 1개고요. 다음에 자, 여기 초항이 2분의 d죠. 2 곱하기 초항 해서 d가 되고요. 플러스 항번호 2m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동그라미 2분의 m 빼기 1이 되겠지. 2분의 m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자, 공차를 d라고 뒀죠. 자, 이렇게 세워서 자, 그 값이 얼마라고요? 128이라고 이렇게 등식을 잡아 볼게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양변에 이렇게 2를 곱해서 여기를 소거를 시킬게요. 그러면 좌변 1 정리하면 m 더하기 1이 되고요. 자, 여기 소가로 아래 부분을 정리할게요. 자, d로 묶어내면 1 더하기 2분의 m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이 부분 정리하게 되니까 2분의 다시 m 더하기 1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 d 곱하기 2분의 1로 쓰고요. m 더하기는 여기 제곱이라고 쓸게요. 자, 요게 좌변이고요. 자, 그 값이 얼마라고요? 128 곱하기 2거든. 따라서 다시 양변을 2를 곱하면 자, 여기가 소거되고요. 여기 곱하기 2. 자, 이렇게 되겠지. 여기 좀 지우고요. 지저분하니까. 자, 이렇게 되거든. 됐지? 128. 여기 128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거든. 됐지?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죠?
아니요, 256이고요. 자, 이렇게 곱하니까 512니까 2의 9제곱 되겠네. 됐지? 자, 그래 놓고 D가 자연수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M 더하기 1, 그 다음에 D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 바로 쓸게요. D는 자연수고요. 자, M도 당연히 항번호니까 자연수가 되겠죠. 자연수 M이 존재한다니까. 그럼 이제 M이 만약에 1이었다라고 칩시다. M이 1이면 여기 M 더하기 1은 자 2의 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여기 D는 얼마가 돼야지 2의 9제곱이 됩니까? 2의 7제곱이 돼야겠지. 다음 M이 2일 때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M이 2면 여기 3의 제곱이 되어서 가능하지 않죠. 다음 M이 3이면 가능하지 볼까? 4의 제곱 즉 2의 4제곱이 되니까 D가 얼마면 돼? 2의 5제곱이면 되죠. 그러면 M이 4일 때 해보니까 5의 제곱 안 되고요. M 플러스 1의 제곱이 M이 5일 때 가능하네요. 자, 가능하나요? 봅시다. 6의 제곱이니까 안 되죠. 다음에 M이 6일 때 볼까 안 되지. 자, 7일 때 되나? 7이면 8의 제곱이니까 2의 6제곱 되죠. 그치? 따라서 D는 2의 세제곱이 되면 되겠네. 다음 M이 얼마일 때 되는지 볼까요? 8일도 안 되고요. 자, 9일도 안 되고 10 잠시만요. 이 M이 9만 안 되고 10도 안 되고 11 안 되고 자 12 안 되고 13 안 되고 14 안 되고 15 안 되고 15일 때 봅시다. 15가 되면 M 플러스 1이 16이 돼서 16의 제곱이니까 2의 8제곱 되겠지. 따라서 D는 2가 되면 될 것이다. 됐지? 자, 더 이상 15 이상은 M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네 가지 경우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 내릴 수 있고요. 자, 그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게 뭐라고요? 자연수 D의 모든 값을 구해서 합해라. 그 D 값은 2의 7, 2의 5, 2의 셋, 2의 하나. 자, 요 네 개거든. 네 개를 가만히 보니까 등비 수열이 되죠. 공비가 2의 제곱이 되죠. 2의 제곱. 또 4니까 R-1 R의 항의 개수 4개 빼기 1 자, 초항을 2로 보면 될 것이다. 따라서 3분의 2가 있고요. 4의 4제곱은 2의 8제곱 될 거니까 아까 2의 9제곱이 510이니까 2로 나눠주면 250 6인데 1을 빼니까 5가 되고요. 따라서 곱하기 255 3으로 이렇게 나누니까 3, 8, 24, 3, 55 다음에 2를 곱해주니까 2, 8, 16 2, 50에서 170 되지? 그래서 17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21번 정답 170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봅시다. 자, 양수 A라고 했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자, 새로운 함수 gx가 있는데 자, 정적분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적분 함수에는 f t 더하기 a 곱하기 f t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어 있죠. 자, a는 당연히 상수가 될 거고요. 자, t에 대한 적분 변수고요. 윗끝에 x가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단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gx에서 x자리에 0을 넣으면 g0은 자 0이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x에 대해서 양변 미분해주면 g'(x는 f'(x) 더하기 a 곱하기 f'(x)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gx는 자, 극값을 갖는데 두 지점에서만 갖는데요. x 이퀄 2분의 1 지점과 x 이퀄 2분의 13 지점에서만 갖는데요. 그렇지? 자, 그리고 f0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자, a 곱하기 f1, 자, fx식을 완성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징검다리로서 gx 다음 조건에서 따져주면서 fx를 찾아줘야겠죠. 됐지?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잠시만 가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박스 안에 gx가 그 값을 가지는데 두 군데에서만 가져달랍니다. 자, 그럼 이제 g'x의 부호가 중요한데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 1인 3차 함수니까 f'x라는 것은 자, 요런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포물선 개형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f 프라임 x 더하기 a는 자 f 프라임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병에 이동한 거고요. x축 방향으로. 다음 f 프라임 x 마이너스 a는 f 프라임 x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병에 이동했거든요. 그리고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죠. 따라서 이제 요 그래프를 왼쪽으로 x축 방향 왼쪽으로 이동한 거고, 자 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 그지? 요 거리가 a, 요 거리가 a가 될 거 아니야. 됐죠? 자, 만약에 f 프라임 x가 x축에 대하여 위에 만약에 이렇게 붕 떠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지? 자, 그러면 자,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자, 요렇게 되고 자, 요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뭐가 f 프라임 x 더하기 a하고 f 프라임 x 마이너스 a하고. 자, 근데 요 두 함수의 곱이 g 프라임 x니까 부호를 보면 자, 요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f 프라임 x 더하기 a가 양수, 여기를 1번 함수, 자 여기 2번 함수, 1번 함수 양수, 2번 함수 양수니까 여기가 양수가 되고요. 그래서 요 교점, 근데 뭐 교점과 상관없죠. 둘 다 양수니까 계속 양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가 되거든. 뭐가? gx가. 그치? 따라서 그 값을 갖지 않으니까 이렇게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지, 부호가. 됐죠? 자,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여기 x축에 접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0인데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자. 그 말은 f 프라임 x 플러스 a가 마이너스 a가 어떻게 있든지 간에 자,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요렇게 되고 뭐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0인 지점이 두 개 있지만 부호 변동이 없거든. 여기 양수니까 0이 존재하지만 증가, 잠시 쉬었다가 증가, 잠시 쉬었다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극값이 생길 여지가 없죠. 따라서 f 프라임 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론 도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a만큼, 오른쪽으로 a만큼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요게 자 1번 함수, 자 요걸 1번 함수, 자 요걸 2번 함수라고 하면 여기 1번 함수, 자 2번 함수가 자 요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가서 1번 함수, 자, 2번 함수가 자, 요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자, 근데 부호를 아까처럼 따져보면 자, 여기는 0인 지점, 0인 지점, 0인 지점, 0인 지점.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 양수니까 음수. 여기는 양수, 음수, 양수가 되어서 자, 여기서 극값 가지고요. 여기서 극값 가지고, 극값 가지고, 극값 가지고 네 군데에서는 가지기 때문에 박스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자, 아랫부분 봅시다. 여기서 0이고요. 여기서 0이고, 0이고, 0이고. 양수, 그다음에 음수, 그다음에 요 부분도 잠시만요. 자, 요 부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음수니까 여기는 양수. 그리고 음수니까 계속 양수죠. 계속 양수. 그지? 이렇게 되겠네. 요렇게 정확하게 요렇게 해야겠죠. 요 지점에서 잠시만요. 요렇게 내려와야겠지. 자, 요렇게 내려왔을 때 요 사이에 모두 양수. 그지? 여기서 지나가서 여기는 양수 음수니까 음수. 그리고 요 지점에서 이렇게 얘기했지. 다시 양수 이렇게 얘기했지. 따라서 여기서 극값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극값 가지고 여기서 극값 가져서 네 군데에서나 극값을 가지기 때문에 박스 조건에 모순되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요 경우와 요 경우 사이에 있어야겠죠.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이 일단 추론이죠. 자, 이거 좀 잠시만 지울까요? 자, 그래서 여기 자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x축에 대해서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야겠죠. 요게 f 프라임 x 더하기 a. 자, 요 함수가 f 프라임 x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0인 지점, g 프라임 x가 요 두 함수의 곱의 부호와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가 0인 지점. 프라임이 여기 0인 지점, 0인 지점. 여기 이렇게 내려보면 이 부분의 왼쪽에서는 부호가 양수가 되고요. 자, 요 지점과 요 지점 사이에서는 음수가 되고요. 다시 0이었다가 요 지점과 요 지점 사이에서는 다시 뭐가 되죠?
음수가 되죠. 양수, 음수니까요. 자,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양수, 양수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요 지점에서 극값을 갖죠. 플러스, 마이너스 변하니까. 이 지점에서 극값을 갖지 않고요. 자, 요 지점에서 극값 갖죠. 음수였다가 양수. 따라서 두 군데에서만 극값을 갖는다. 자, 요렇게 f'(x) 더하기 a, f'(x) 마이너스 a가 존재하면 되겠죠. 다음 이 그래프의 특징은 요 두 함수가 자, 요 교점, 극값을 갖지 않고 요 부분, 요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여기 말하는 x 이퀄 2분의 1 지점과 2분의 13 지점이 결정되는 거죠. 됐지? 자, 여기가 x 이퀄 2분의 1 지점이 되고요. 자, 여기가 x 이퀄 2분의 13이 지점이 되고요. 자, 그래프 자체가 자,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므로 자, 2분의 1과 2분의 13, 2분의 1과 2분의 13을 더해서 자, 2로 나누어 주면 자, 분자가 7이 되어서 요 지점이 x 이퀄 2분의 7 될 것이다. 됐지? 자, 이렇게 될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을 진행해야겠죠. 다음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fx식을 찾아야 되거든. fx식을 찾아야 되니까 다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요 그래프 상황에서 자, 요 부분은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변경되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요 지점 봅시다. 자, 요 점을 잘 보면 자, 요 그래프 원래 f'x를 자, 요 놈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 이동했다면 다시 요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변이동했지. 자, 그 다음 요 식은 그래프는 자, 요 f'x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변이되겠지. 그럼 보세요. 요 1번 그래프를 2번 그래프로 옮기려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갔다가 또 a만큼 가야 되잖아. 즉 얼만큼 x축 방향으로 1번에서 2번으로 가려면 x축 방향으로 2a만큼 병에 이동해야 되거든. 그렇고 요 점을 봅시다. 일단 1번 입장에서 요 점은 2분의 7이잖아. 자, 근데 이 점이 이제 x축 방향으로 2a만큼 병이동시키면 즉 2분의 7 더하기 2a가 되는데 그게 어디로 가? 요 점으로 가겠지. 그래서 그 값이 2분의 13과 같다. 그래서 요 등식을 잡을 수 있죠. 자, 따라서 2a는 자 2분의 7을 넘겨보면 13 빼기 7, 6이 되어서 여기에 3이 되고요. 따라서 a의 값은 2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치? 자, a 값 2분의 3. a 값이 얼마라고요? 자, 2분의 3이라는 값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곱하기 이제 fx식을 이제 완성해 줘야겠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봅시다. 자, 프라임 x 더하기 a가, 자, x 절편이 2분의 1하고요. 자, 2분의 7이잖아. 2분의 a 1하고요. 2분의 7이잖아. 자, 그지? 자, 근데 얘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다. a가 얼마라고요? 2분의 3이잖아. 그지? 2분의 3만큼 평행이동시키다는 말은 얘도 2분의 3, 얘도 2분의 3,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2분의 7 더하기 2분의 3을 해버리면 f'x가 나오겠지. x절편. 그래서 이 값 계산하면 2분의 4, 자 2가 되고요. 자 이것은 2분의 15가 되겠지. 즉 f'x의 x축과 만나는 x절편 서로 다른 두 개가 2하고 5가 되거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잡아낼 수 있죠. 인수정리에서. 자, 그리고 fx 자체가 3차항계수가 1이죠. 자, fx는 x 세제곱 자, 이렇게 나가고요. 따라서 f'x는 3배의 x제곱, 3x제곱 이렇게 나가죠. 2차항계수가 최고차항계수가 3이 되겠지. 따라서 자, f'x식은 최고차항계수 3 받아들이고 x절편이 2하고 5니까 x-2 곱하기 x-5 이렇게 식을 잡아낼 수 있고요. 자, 전개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1x 더하기 30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요 등식에서 양변 x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자,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21 x제곱 더하기 30x 더하기 적분상수 c인데 우리가 여기 f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적분상수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fx를 완성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제 구할게
A는 구했고요. F1. 자, F1은 1 빼기 2분의 21 더하기 30 빼기 2분의 1. 자, 마이너스 2분의 20이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20이라서 마이너스 11이고요. 여기 1 더하기 30 하니까 31. 따라서 31 빼기 11에서 20이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곱하기 F의 1은 자, A가 얼마였죠? 2분의 3이었고요. 그 다음에 F1은 금방 구한 20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최종적인 정답 30이 되겠네요. 따라서 22번의 정답 30 되겠습니다.